네, 반갑습니다. 자, 2024년에 첫 번째 월급 종목이 공개되는 시간입니다. 자, 1월달 월급 종목인데요. 자, 1월달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대감도 좀 있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3개의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뭐 배당, 성장성 이런 쪽에 일단 집중을 좀 했고요. 온디버스 AI 관련한 종목군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자, 일단은 대형주 위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이쪽 부분들이 먼저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포지션이기도 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차트 바로 넘어갈게요. 자, 첫 번째 월급 종목은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아유, 걱정들 많으시는 것 같은데 주가 떨어지면은 매수 기회 된다고 그랬죠. 자, 이제 지지선 위치가 나와줬기 때문에 분위기가 일단은 좀 살아나기만 하면 네, 바로 반등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그다지 없었죠. 지금 2022년도, 21년도, 23년도 지나오면서 그냥 횡보만 진행됐어요. 뭐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는 어떤 느낌도 없었고요. 그냥 박스권 안에서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 보면은 요 밑에 쪽, 아래쪽 박스권 하단이 17만 원 정도고요. 위쪽 라인대가 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간다 했을 때 뭐 한 20% 정도 대 변동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수치가 아닙니다. 왜냐면 추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횡보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자, 지난 20년도부터 많이 올랐었죠. 예전에 제가 2020년도 시점에서 여기 네, 8만원대에서 매수를 해드렸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쭉 올라갔을 때 팔아먹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2020년도 상승 랠리에서 1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가요. 조정이 들어올 때 이격이 크면 항상 이평선을 역배열해서 정해서 이격 벌리고 역배열 그 다음에 수렴 구간 통해서 주가 반등 나온다 했잖아요. 상승 조정 그 다음에 반등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게 지금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건 이거예요. 이 현대차의 실적이 크게 증가한 건 알고 계시죠? 자, 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업 동향에서 봤을 때요. 자, 실적을 살펴보시면 연간 실적이 지금 2022년도 9조 원대, 9조 8천억, 그래서 10조 정도 됐었죠. 근데 2023년도에 15조로 늘어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4조 원대 유지가 될 것이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작년이죠. 이제 2023년도에 실적이 크게 늘어났다가 이 부분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2018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실적이 크게 증가했는데, 갑자기 이제 2022년도부터 증가세를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에서 22년도까지 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주가에 반영이 되었겠다 볼 수 있겠죠. 왜냐면 여기 지금 2020년도에 크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반영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도 지금 지나온 이 시점인데 여기서 실적이 15조가 나온 겁니다. 네, 그전에는 10조를 넘어가지 못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실적은 더 크게 늘어났는데 주가 수준은 예전만 못하다라는 것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건 뭐예요? 주가가 반영되지 못했다.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이제 15조 원대라는 그 실적 수준이 2026년도까지 유지가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뭐 물론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증가할지 아닐지 뭐 그런 것들 좀 더 지켜보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면 현대차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자, 지금 외국인들 매수가 그런 의미로 인해서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 이런 것들 네, 진행해 드렸을 때 요거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최근에도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증가하면서 이 수급이 늘어나는 이 형태의 모습들로 갔을 때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 볼 수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현대차에서도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있다 뿐이지 지금 수급의 매집 형태는 다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현대차는요 3월 배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배당이요. 배당 기준이 지나갔거든요. 배당금을 높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현대차 쪽에서 어떤 논의가 있느냐, 이번 연도 즉 23년도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 자, 주주들한테 입 싹 닦기는 조금 애매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행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만 특별 배당 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특별 배당을 안 주게 되면 자사주 매입,
둘 중에 하나만 나타나더라도, 네, 대박이 나타날 수 있는 호재가 되겠죠. 실적은 일단 뭐 피크아웃이다 어쩌다 얘기가 많지만, 피크아웃이고 뭐고 간에 일단 그 정도까지 실적이 증가했는데 주가가 올라온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최근에 너무나 고맙게도 주가 조정이 쭉 들어왔어요. 이 쭉 들어온 이 부분들이 따지고 보면은 추세선, 이 박스권에 대한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아직 하단까지 다 오지는 않았죠. 여기가 지금 하단 포인트니까 17만 5천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 분위기나 또는 전체적인 어떤 수급동을 했을 때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더 좋고요. 안 내려오고 여기서 그냥 반등이 나간다 하더라도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나오고 있네요. 19만원 정도 이 포인트를 보시면 되기 때문에요. 이 19만원 정도대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요. 우리는 19만원 아래쪽으로 가격이 있을 때 매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19만원이 넘어가더라도요, 네, 매수를 진행할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9일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제 10일이 월급날이잖아요. 네, 11일 월급날이니까 이것이 이 영상이 공개가 되고 나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요? 네, 매매를 이제 다 하셔야 되고 저는 이제 후행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제 10일 오후나 또는 11일 정도에 매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격을 조금 더 높게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멤버십 회원님들은 먼저 공개가 되죠. 그래서 9일날 하루 일찍 공개가 되니까 오늘 공개를 해서 이제 대형점들을 19만원대 아래쪽으로 잡아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내일 공개되시는 분들은 이제 여기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상황을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반등의 실마리를 오늘부터 잡아준다고 한다면 오늘 내일 정도까지는 뭐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포인트가 나올 것 같아요. 딱 타이밍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현대차 첫 번째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실적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가지고서 접근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휠라홀딩스 볼게요. 휠라홀딩스는 네, 이번에 특별 배당 다 받으셨죠? 11월 달에 들어왔을 거예요. 340원 들어왔고요. 기말 배당으로는 이제 1,100원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자, 뭐, 1,500원 정도 준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1,000원 이상은 나올 겁니다. 1,000원 정도 나오면은 지금 이게 4만원이 안 되는 가격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지금 이 휠라 홀딩스라는 이 덩어리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피에몬테라는 그 기업이 원래 이 휠라홀딩스의 지분을 약 70%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네, 피에몬테. 그러니까 요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최대 주주가 이제 지금 윤 회장이죠. 그리고 휠라홀딩스의 대표이사는 이 윤 회장의 아들, 네, 윤 사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이제 이 휠라홀딩스의 수익을 다 해먹어요. 다 해먹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후계 구도가 들어가고 승계 작업이 들어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게 끼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끼어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내용이 또 진행되면 이 70% 이 피에몬테의 70% 지분을 윤 회장이 가지고 있고요. 피에몬테가 약 35% 정도 이번에 휠라홀딩스에 대한 지분력을 높였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지분 관계가 정리가 되는데 아무튼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휠라홀딩스를 이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배당 성향을 계속 높이고 있습니다. 배당금을 많이 챙기고 있는 얘기죠. 배당금을 많이 챙기는 이유는 뭘까요? 배당금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뭘 할 수 있어요? 돈 받으면 주식을 또 사고 지분율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력을 더 강화하게 하는 모습들.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 일단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일단 싸다는 의미, 가격을 싸게 낮춰놓은 이유가 있어요. 가격이 싸지게 되면, 자, 내가 지분을 확보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돈이 많이 안 들어요.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많이 안 들어요. 그 다음 배당금을 높이게 된다 그러면은 배당 성향이 높아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 6만원대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4만원대의 배당을 받게 되면 이만큼의 배당 수익률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이 쌀 때, 야, 이제 아들아, 네가 주식을 갖고 가라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네, 그 부분에서 또 뭐가 나타나? 네, 이 세금이 원래 뭐 한 1조 발생할 게 5천억밖에 발생 안 하겠죠. 이런 이득이 있는 거고요. 내가 이 배당금 받은 거나 기타 자본금을 투자해가지고 지분을 사들이려고 할 때도 6만원 사는 것보다 4만원에 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주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밑에서 헤매고 있는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난번에 많이 올라가고 있었던 부분 때는 이런 형태의 지분율이 나타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적어도
네, 적어도 지난번 상승 추세 그대로는 타야 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는 거죠. 지금 가치로 친다면 이제 8만원대 이상 충분히 가야 되는 주식인데 아직 애매한 구간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있을 때 주가 많이 올라가면 못 사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4만원 아래쪽에서 공략하시면 되겠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지 포인트가 나타났을 때 공략 포인트를 잘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뭐 좀 싸게 산다 그러면은 뭐 38,000원, 38,500원 이렇게 사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튼 4만원 아래쪽으로 공략하시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분위기 한번 볼게요. 여기 실적 보시면은 실적은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실적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사상 최대 실적이 아마 발생할 거로 예상되고 있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더 좋아집니다. 배당금은 지금 보시면 배당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지금 2023년도죠. 2023년도에 1,400원. 그러니까 이번에 340원 줬으니까 한 1,000원 정도 배당 주겠죠? 그 다음에 내년도 올해 1,600원. 그 다음에 1,700원. 배당금 계속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이게 적은 배당을 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지금 최대한 쌀 때 여기 회장 일가와 같이 같이 지분을 좀 매집을 해 나가시면은 아마 좀 큰 그림을 그리고 봤을 때 평생도록 이제 지금 이 종목이요. 만약에 배당금 성향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데 주가가 만약에 같이 성장해 버린다고 한다면 배당금이 지금 우리가 뭐 한 5% 6% 받는다. 그런 게 아니라요. 더 많이 받는 그런 배당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만 원대야. 근데 저쪽 위에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까지 갔을 때 배당 성향을 그때도 5% 정도 유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10%, 15% 정도에 해당하는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시세 차익도 많이 발생했을 거고요. 이런 식의 투자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하시는 전략으로 휠라홀딩스 4만 원 아래쪽으로 공략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온디바이스 AI 수혜주인데 이거는 뭐 조그만 거 나오나요? 아닙니다. 삼성전기예요. 삼성전기. 삼성전기도 이번에 조정 나와가지고 너무 좋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 안 나와요. 삼성전자는 뭐 21선 지지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요 아래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특히 이제 지금 미국 쪽에서 AI 쪽 관련한 분위기가 좋아졌기 때문에 또 그냥 바로 급등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매수 시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마찬가지고요. 매수 시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니까 이건 지지선 근처까지 밀렸어요. 반등이 나오더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태이지만 바로 치고 올라간다면 상승에는 약간 제한적이 걸릴 수가 있겠죠. 제한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얘는 온디바이스 A랑 뭐가 연결되느냐? MLCC예요. MLCC가 뭐냐면 이제 약간의 이제 뭐 충전 부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충전 부품.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 이제 이쪽에 전기를 저장했다가 이제 필요한 곳에다가 이제 전기를 보내주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충전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세계 2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삼성전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할 거 온디바이스 AI는요 서버와의 통신이 없이 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서 이 AI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삼성에서 이 갤럭시 S24 이 공개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를 이제 탑재한 스마트폰이 처음으로 공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반향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거고요. 수요가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전부 다 AI를 이용한 부분이다. 얘네가 지금 전력 소비가 굉장히 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더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고용량, 그 다음에 소형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면서 뭐가 되겠어요? 수요가 많이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는 덜 필요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필요하겠죠. 또 이 고효율에 대한 어떤 부품이 필요하게 된다면 제품 가격 단가가 올라갑니다.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삼성전기의 실적을 살펴보게 되시면은요. 실적이 이제 증가세를 올해부터 해서 크게 보이는 게 느껴지시죠? 자, 지금 이제 과거에도 많이 벌긴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보다 더 많이 벌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실적 증가율을 이제부터 서서히 보이기 시작할 거고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동안 실적이 이제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주가에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상복귀되는 시점을 간다면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겠죠. 배당금은요 2,000원대부터 해서 계속해서 배당성이 늘어납니다. 불과 몇 년 전에 비해서 이미 2배 이상 배당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에요. 뭐 2,000원대 배당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뭐 얼마 안 되긴 합니다. 얼마 안 되긴 하는데 지금 148,000원이니까 15만원 잡고요. 뭐
15만 원까지 하는데 뭐 한 배당률은 한 1%대 막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 배당을 기다릴 건 아닌데 배당 성향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주가가 지금 올라온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전의 수준의 주가 그 가격대로 실적 그 포인트로 돌아가게 된다라면은 이제 여기서 14만원대 15만원대 머물 게 아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실적이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을 때 우리가 월봉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 우상향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나타난 월봉 상황도 이제 다시 골든크로스 전환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재밌는 건 뭐예요? 이제 뭔가 흐름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정고점을 넘어가는 형태의 그런 추세 포인트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정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25만원 정도까지는 네, 비약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25만원 정도면은 가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수익률을 보면은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25만원이면은 네, 많죠? 네, 많아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기대감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정고점 여기 22만원 있던 이 자리를 넘어설 수 있다. 언제까지요? 뭐 올해 안에 못 넘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올해 안에 못 넘으면 내년 넘어가면 됩니다. 월급 종목은 어떻게 해요? 천천히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 올라갔을 땐 못 샀죠. 근데 이번에 고맙게도 내려와 줬어요. 땡큐 고맙습니다. 자, 매수 가격대는 15만원대 아래로 공략하시면 좋겠지만 그냥 튀어 넘어가 버린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확대해서요. 15만 5천원까지는 우리가 매수 포인트를 보셔도 되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만 5천원이면은 네, 어제 종가에 비해서 4%나 올라간 자리인데 모르겠어요. 많이 급등해 버린다. 저는 그래도 살 겁니다. 저는 그래도 사니까 월급 종목은 저는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그냥 사거든요. 만약에 그냥 한 내일 갑자기 주가가 17만원이 돼버렸다. 그래도 저는 주식을 삽니다. 그래서 뭐 떨어질 거 각오하고 그냥 사는 거죠. 왜냐면 월급 종목은 그냥 네, 당장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대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려오면 그때 또 사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어쨌든 그거보다 높은 가격이 나올 테니까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AI 온디바이스 관련한 부분에서의 삼성전기를 우리가 오늘 마지막 월급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 대형주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안정감 있게 대형주를 길게 끌고 가시면 됩니다. 시장이 올라갈 때는 대형주들이 힘을 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자, 휠라홀딩스, 삼성전기, 현대차 이렇게 해서 오늘 이번에 그 배당락을 통해서 주가가 좀 떨어져가지고 너무나 좋은 기회가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공략해서 들어가시면 되고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배당락이 3월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떨어져가지고 아주 좋은 기회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싸게 사가지고 배당도 좀 받자고요. 네, 이번에 4월달에 배당 받게 되면은 지난 4분기 배당 하고요. 그 다음에 1분기 배당 같이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락이 좀 세게 나오긴 하겠지만은, 네, 그거 무시하고 그냥 가는 거죠. 뭐, 그리고 배당 떨어질 때 또 더 사면 되죠. 네.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이 전차군단이죠. 현대차, 이런 쪽은 뭐, 단기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보고 투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배당락 떨어지면 또 사고, 네, 흘러가는 그 흐름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네, 월급 종목, 이번 1월달 월급 종목 다 공개를 해드렸고요. 잘 판단하셔가지고, 네, 꼭 굳이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잘 판단하셔가지고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럴 때 매수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멤버십은 이제 하루 먼저 공개되니까 오늘 잘 판단해서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뭐 그냥 이제 공개되시는 분들은 이제 내일 저하고 같이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